합시다. 네? 좋아서 힘을 아주 이것저것 하는구만. 어디 보자. 똑같은지를 모르겠네. 네? 물 좀 빨아도 돼요? 네, 그러세요. 우리가 몇 페이지 할 차례지? 아이고, 고은이가 이것도 안 가져와가지고. 이거구나. 삼각을 할 차례구나. 우리 로그 다 끝났나? 그때 했던 거는 계속 다 끝났지? 뭐야? 시원아야. 모르겠어서 그 부등식이니까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긴가민 건가? 부등식을 안 했나? 근데 한거 같기도 한데 전까지 그러니까 로그 부등식을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해주까지 기억하는데 쉐너츠에서요? 태희야, 예. 우리가 로그 부등식을 했니? 저희 부등식은 안 했을걸요. 안 했어? 안 하고 저거까지 했나? 로그 방정식까지 했나? 예. 그러면 그게 맞나요? 그런 거 좋아요. 그럼 부등식부터 보면 되겠구나. 117부터 힌트 좀 가져올게요. 응? 언제 뭘? 이번 주 다음 네. 끊었습니다. 끊을 거. 고니 때문에? 아니 처음에 너무 비싸. 자, 힌트 너 다 줬겠다. 이제 하자 얘들아. 자, 오늘 할 것은 로그 부등식을 할 차례입니다. 로그 부등식 한번 해봅시다. 로그 방정식을 했고, 제 기억으로는 로그 부등식의 내용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내용만 설명하고 뒤에 문제를 안 풀지 않았나? 뭐 일단 이야기를 해볼게요. 리뷰도 할 겸.
기본적으로 로그 부등식은 위치를 같게 해놓고 비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위치를 같게 해놓고 비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치를 같게 해놓고 위에 것들끼리 비교를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로그 A의 gx를 하는 것이 로그 A의 fx를 하는 것보다 크다면, 저게 크다면 gx가 fx보다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거는 조건이 뭐죠? A가 1보다 클 때만 돼요. A가 1보다 클 때만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냐면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똑같은 부등식이 주어져도 fx와 gx의 위치, 크기 관계가 거꾸로가 됩니다. 0과 1일 때는 반대죠.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여주자면, A가 1보다 크면 로그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x1이랑 x2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x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x1보다 크지? 그러면은 얘가 증가하는 녀석이라서 큰 거 대입하면은 작은 거 대입한 것보다 더 높게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로그 A의 fx보다 로그 A의 gx가 더 크다는 말은 더 큰 걸 넣었으니까 얘가 더 큰 거야. 그래서 gx가 더 큰 거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A가 0과 1 사이라면 로그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x1이랑 x2를 이렇게 해서 큰 거 작은 거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큰 거 집어넣은 게 더 작은 거 넣은 거보다 더 밑에 있지, 더 작지. 그러니까 이쪽이 더 로그 A의 gx가 더 크다는 말은 큰 쪽은 뭐야? 작은 쪽인 거야. 작은 걸 넣어야 크고, 작은 쪽은 큰 걸 넣어야 작은 거야. fx가 gx보다 작으니까 이게 큰 거지. 뭐 아무튼 뭐 그런 식인 건데, 보시면은 gx 쪽이 더 큰 거니까 gx가 더 작고 f가 더 큰 거예요. f가 더 크고 gx가 작은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간단하게 기억을 하자면, A가 1보다 크다면 저 부동호 방향 그대로, A가 0과 1 사이라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간다는 정도로 그냥 기억하고 계시면 간단하게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다예요.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강조했던 게 하나 있었죠. 이거 많이 까먹는 거 뭐야? 위치랑 진수 조금 꼭 챙기자. 요 얘기 있었어요. 기억나시나? 가볼게요 이제. 22번. 한번 풀어보자. 보시면 로그 2에하고 로그 2에 있는데, 항상 여러분 이런 게 나오시면 항상이에요. 항상 진수에 나왔잖아 x가. 그러면 x가 0보다 크구나 챙겨놓고요. 여기 x-1 나왔죠? x 빼기 1이 0보다 크구나,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구나, 이 두 가지를 챙겨놓는 거예요. 이해되니? 챙겨놓고 그 다음 시작해. 자, 로그 2에서 x 빼기 1이지. 로그끼리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 됐나? 오른쪽에 있는 1은 로그 2로 바꾸면 로그 2의 2라고 혹시 적을 수 있을까? 로그 2의 2는 1이잖아. 그래서 1은 로그 2의 2라고 적을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나면 이제 생각, 위에 것들끼리 이제 비교하면 되겠다. 왜? 밑을 같게 맞췄잖아. 그래서 왼쪽 거 풀어보시면 x제곱 빼기 x고요. 오른쪽은 2인데 이쪽이 크거나 같다 나오는 게 맞는 거지. 네? 왜? 밑에가 2이기 때문에. 밑에가 2면 이 부동호가 그대로 잘 간다. 넘어가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온다. 인격 끝일까? 뭐가 있지? 네? 뭐가 있지? 조건? 아까 챙겨놓은 조건 1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있잖아.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 어디야? 1보다 크다지. 1보다 크다당 얘를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최종답은 아까 챙겨놓은 저 조건. 아까 챙겨놓은 이게 최종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로그 부등식의 문제는 대체로 다 이런 식입니다. 다 풀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위조건, 진수조건 해가지고 이거랑 이제 합쳐줘야 최종답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조건, 진수조건 챙겨놓는 거는 약간 로그 파트에서는 습관처럼 딱 나오면 미리 챙겨놔. 그래야 여러분이 좀 안 헷갈리지 않을까, 그리고 잘 안 빼먹지 않을까. 제가 해볼게요. 밑에가 2분의 1인 건 맞춰져 있어. 그죠? 그러니까 위를 같게 만들어서 위를 어떻게 해서 비교를 해보자 인 건데 앞에 2가 있는 게 거슬리잖아. 그래서 저 2를 위로 올려. 그러면 얘가 이제 저 위로 가면서 이제 앞에 얘가 없어지면서 2가 이 위로 올라가겠지. 따라오나? 그럼 이제 위에 것들끼리 비교해보자가 되는 거죠. 위에 것들끼리 비교해보자. 그러면은 x 빼기 4의 제곱과 x 빼기 2를 비교하는데 이쪽이 크잖아. 그래서 부등호의 그대로인가 하면 그건 아니고 뭐를 봐야 돼? 이거 2분의 1이니까 뒤집히잖아. 오케이? 0과 1이면 뒤집히고요. 1보다 크면 그대로 내려온다고 되니? 그래서 0과 1이 아니라 1보다 크니까 그대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됐다. 이제 이걸 풀 건데 그래서 x제곱 빼기 8x 16 x 빼기 넘어가면 x제곱 빼기 9x 18 얘는 3하고 1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까지 했니? 여기까지 했으면 끝인가? 군 끝인가요? 어떤 조건이지? 진수조건, 밑조건, 여기 진수조건 있잖아, 그지? x 빼기 4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x 빼기 4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가 4보다 크다죠. 그다음 x 빼기 2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가 2보다 크다야. 둘 다 만족하는 건 어디야? 4보다 크다지. 얘가 얘랑 같이 만족해야 된다. 그럼 최종 답은 뭐야? 돼요? 되겠지? 항상 까먹지 맙시다. 밑조건, 진수조건 까먹기가 쉬워요. 왜냐면 그 식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건을 빼먹단 말이야 보통. 다음 가볼게. 3번 로그 2에 로그 4에 아참 여러분 설날의 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설날은 우리가 보자 28, 29, 30이었나? 설날 빨간 날이 28, 29, 30이죠. 우리가 화요일에 수업이 있잖아. 그리고 금요일에도 있지. 네, 금요일에도 있는데 금요일에는 안타깝게도 쉬지 않아요. 27, 28, 29, 30 이렇게 이때가 이제 또 대체 공휴일이 됐잖아. 그죠? 알고 계세요 혹시? 이때가 원래 월요일인데 대체 공휴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시기를 했습니다. 27, 28, 29, 30으로 시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빠지는 날은 요 날입니다. 그렇지, 빠진 날. 기한은요? 네? 그럼 플리즈는요? 아 기아 이때 빠져요. 기아 이때 빠집니다. 기아도 이때 빠집니다. 예. 클리닉도 설날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모든 거는 다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설 뭐 나중에 이따가 잘 보내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떡국 많이 드시고요. 친척들 보시고 세배 많이 하시고 세뱃돈 많이 받으시고 뭐 아시겠죠? 설날에는 휴식을 하시고 다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겨울방학 때 해서 보통 이제 뭐 이렇게 자기의 어떤 페이스대로 가다가도 설날 놀고 나면 그 페이스가 다 흐트러지거나
뭐 원래 계획했던 거 다 흐지부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계획을 좀 세워두셨다면 설날 지나고 나서도 한번 잘 유지해보세요. 그런 계획도 안 세워두셨다면야 뭐 아무 생각이 없는 거겠지만 뭐 혹시나 그런 계획을 세워두셨으면 설 때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때 지나고 나서 막 그 전까지 원래 잘 해오던 거 막 그 뒤에 다 흐지부지 돼버리고 2월 날려버리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설 기준으로 그렇다고 또. 해볼게요. 누가 또 뭐 가족여행 간다는 사람 한 명 있지 않았나? 너 언제 빠진다 했지? 20. 가족여행이 다음 주? 였나? 네. 가족여행이 한 명 있었는데 20에서 24구나. 20에서 24. 그럼 너 또 화요일날 걸리네. 화금. 네, 금도 걸리는구나. 네. 네, 뭐 그러하고 고은이는 뭐 없죠? 이번 주 목요일 빠지는 거 빼고는 없어요. 야, 16일 여행으로 기하 결석 이거 빼고는 태희는 18일, 21일. 예, 18일, 21일. 그리고 준호는 뭐 없고? 있는데 안 겹쳐. 아이고 슬프구나. 좋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의 스케줄이 있으신 분들은 잘 또 다녀오세요. 그런 것들은 또 뭐 잘 다녀오면 되지. 원래 그래서 항상 그런 거야. 우리가 너희가 뭐 지금은 공부를 하고 있지만 공부 말고도 뭐 나중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뭐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삶의 그거를 해 나감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게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같은 거는 딱히 없어요. 뭐 하고 싶은 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데 자기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좀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만약에 놀고 싶다 그러면 뭐 노는 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럼 노세요. 근데 할 거 하고 노세요. 아시겠죠? 할 거 하고 놀면 또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다 얘들아. 알겠니? 할 거를 내팽개 쳐놓고 노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또 공부가 매여 있잖아요, 그죠? 메인이 공부니까. 그래서 공부할 거 하고 좀 노시면 되지 않을까. 나중에 뭐 대학교 가면 그 의무가 별로 없어지지만 또 나중에 또 여러분 취업하고 나면 똑같아져요. 또 일을 하게 되잖아. 일을 하면 또 일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좀 뺀질뺀질해도 할 일은 다 잘해. 그러면은 그렇게 또 뭐 그것도 없어요. 요새는 뭐 그렇게 막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만약에 자기 할 일이 막 자꾸 펑크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나는 안 그럴 텐데라고 생각할 텐데 과연 그럴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지? 그래서 이 자기 할 거에 대해서 인지를 좀 하시고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대충 생각이 떠올려 있었어야 돼. 알겠지? 이번 주에서 뭐 만약에 이번 수업 시간이 있고 다음 수업 시간이 있으면 이제 숙제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다음 수업 시간이 이때까지니까 이 숙제를 그러면 언제 하지에 대한 게 의식에 걸려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뭐 중간에 뭐 언제든지 뭐 하고 해놓고 나서 뭐 노는 거 누가 뭐라 그러냐, 뭐 방학 때 시간도 많을 텐데. 아시겠죠? 그래서 할 거에 대해서 인지를 좀 잘 해보세요. 해볼게요. 자, 로그 저거 해봅시다. 우리가 밑을 같게 맞춰줄 수 있는 애들은 밑을 같게 맞춥니다. 밑을 같게 맞추는 거에 있어서 그 팁이라고 한다면 큰 것 쪽에 맞춰주는 게 좋고요. 식은 큰 것 쪽에 맞춰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밑에 로그에 저렇게 밑과 진수가 저렇게 있는데 밑에를 2를 4로 만들고 싶어. 2를 4로 만들고 싶다는 말은 얘를 제곱시키고 싶다는 말이거든. 밑에를 이렇게 제곱을 시키면 진수도 같이 제곱이 된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얘가 8로 만들고 싶어서 밑에를 세제곱을 했어. 그럼 위에도 세제곱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니? 왜냐면 요거 밑이랑 그 진수에 있는 지수가 앞으로 돌려 나오면 이 날라가면 원래 그 수랑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기억을 하시면 이제 위 왼쪽이 4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제 밑을 각자 맞췄으니까 위에 것끼리 비교하면 되겠지. 앞에 거는 x 빼기 3의 제곱이니까 이걸 거고 뒤에 거는 이렇게 되겠다, 그죠? 밑에가 4기 때문에 이 방향이 그대로 따라왔어요. 그렇지? 다 풀자. 그 2차 부등식은 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못하는 거 아니죠? 할 수 있지? 양타 쪽이면 이렇게 사이값 나오는 거 아시죠? 크다 쪽이면 좌우로 가는 거 아시죠? 다 했습니다. 인가? 준호씨? 네. 다 했나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보다 계속 강조하는 거 있지. 계속 뭘 계속 강조하고 있어? 밑조건, 진수조건 빼먹지 말자.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죠. x 빼기 3이 딱 진수에 나오는 순간 자동이야. 챙겨두셔야 되고 x 빼기 1도 0보다 크다가 챙겨둬야 되는 거야. x는 그러면 3보다 크고 1보다 커야 되니까 둘 다 만족하는 건 3보다 크다. 3보다 크다가 여기 적용이 되면 최종답이 달라져. 달라지잖아. 그지? 까먹지 말자. 아시겠죠? 빼먹기 쉬워요. 봐봐. 이거 풀다 보면 여기 집중해가지고 이 까먹는단 말이야, 이거. 아시겠죠?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얘를 풀게요. 하나. 자, 기본 하나 챙겨 놓을까? x 0보다 크겠네. 됐지? 좋아.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1이 있는데 얘는 로그 2로 치면 이게 2지. 그지? 그러면 밑을 같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데, 그러면 얘가 로그 2분의 1에 x가 이 방향 그대로 따라오죠. 이렇게. 자, 2에 2니까 요거 전부 다가 아니구나. 쏘리. 진수끼리 비교니까 얘만 봐야지. 로그 2, 로그 2가 똑같으니까 진수끼리 비교. 그죠? 2만 나와야죠. 따라오나?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위치를 같게 만들어 보자. 2는 로그에 2분의 1회로 해서 2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하는 방법은 잘 받으세요. 2분의 1에 2분의 1 이렇게 위아래를 똑같이 맞추면 1 되잖아. 그지? 2로 맞추고 싶으면 여기 2 적으면 돼요. 그죠? 2가 앞으로 나가면 2잖아. 그치? 만약에 3을 만들고 싶다. 2분의 1에 2분의 1에 3. 4를 만들고 싶다. 2분의 1에 2분의 1에 4. 쉽죠? 자, 일단 이제 또 진수 비교할 거야. 그러면 얘가 x가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고요. 부동 방향 어떻게 돼? 거꾸로 되지. 됐냐?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밑에가 2분의 1이잖아. 밑에가 2분의 1이니까 뒤집혀야지. 뒤집혔죠. 됐니? 우리 또 뭐 체크해 봐야 돼? 진수 조건 혹시 하고 체크해 보셔야 돼요. 혹시 하고 봤더니 쟤 0보다 크다 할까? 0보다 크다는 얘가 만족하니까 문제 없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빼먹기 쉬운 조건이 하나 있는데 혹시 보이세요? 숨어있는 진수 조건이 하나 있는데 보여요? 이 네모, 커다란 네모 자체도 진수지. 얘 자체도 진수잖아. 그럼 얘도 뭐 해야 되냐면 0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돼. 이해가 되니? 그럼 봐라. 로그 2분의 1에 x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봐. 로그 2분의 1에 x가 0은 이걸로 바꾸면 로그 2분의 1에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 하면 로그는 다 0 되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봐봐. 얘랑 얘 이제 비교 딱 해보시면 x의 범위가 부동호 방향 바뀌어야지. 왜요? 이게 놓치기 쉬운 진수 조건이에요. 얘도 진수라는 걸 빼먹기 쉽거든. x만 약간 진수 같잖아. x만 진수니까 x만 진수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하기 쉬운데 로그 2 입장에서는 2 통째로 진수야.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진수 조건까지 체크하면 봐. 이거하고 이거 다 합쳐주면 범위가 달라지지. 어떻게 돼? 1보다 작다가 생겨났잖아, 그지? 됐니? 이렇게 해야 마무리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아시겠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로그 부등식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진수 조건, 밑 조건 체크하자. 아시겠죠? 24번 3분의 1에 x 세제곱 3분의 1에 x의 제곱 해볼게요. 딱 봐도 치환 3분의 1에 x를 치환 그렇죠? 얘를 치환 그러면 로그는 별말 없으면 범위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3분의 1 x를 t로 치환하시면 t는 그냥 t인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t제곱이고요. 요게 3이 앞으로 나가면 3t지. 그래서 3t 하고 빼기가 왼쪽으로 넘어오면 더하기 2 그래서 0이죠. 됐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고 범위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얘가 원래대로 돌리면 3분의 1의 x 됐나? 그러면 얘네를 비교하고 싶으면 얘도 3분의 1들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3분의 1로 맞추면 빼기를 봐라. 항상 얘네요. 3분의 1에 3분의 1을 적어 놓고요. 위에 요거 적어놓으면 돼요. 아니? 빼기 2는 뭐겠어요? 빼기 2는 요거 3분의 1에 3분의 1을 적어놓고 이거에 빼기 2승이지. 됐냐? 다시 갑니다. 이제 밑을 같게 맞췄으니까 진수끼리 비교할 거야. 그렇죠? 빼기 1은 분의 1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얘는 x 3분의 1의 빼기 1은 분의 1이니까 3분의 1을 뒤집으면 되니까 얘는 3이죠. 그 다음 얘는 뒤집는데 제곱해서 뒤집을 거야. 제곱하면 9분의 1이잖아. 9분의 1을 뒤집으면 9죠. 됐니? 그리고 부등호 방향 뒤집혀야지. 왜? 밑에가 3분의 1이니까 1보다 작잖아. 그럼 뒤집어야지. 다 했다. x범위 3에서 9까지 라고 나오시면 되고 우리는 항상 또 체크는 해봐야지. x 진수 보이시죠? 0보다 크다 체크하시면 0보다 크다가 얘는 적용을 해도 답이 요거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에요. 됐어요? 또 치환하는 케이스에서는 답이 그렇죠. 진수 조건에 따라 저렇게 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로 가자. 우리는 오늘 로그를 끝나고 생각을 가봐야 할 텐데.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더우세요? 딱 좋아. 그래요? 얘네 근데 왜 이렇게 팬을 다 입고 있냐? 추워? 네. 추워요? 다행이네요. 자, 지수에 로그가 있는 부등식입니다. 해볼게요.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때 우리 푸는 건 지난번에 얘기해줬죠. 두 가지 기억나니 얘들아? 첫 번째, 제일 위랑 제일 아래를 자리 바꿔본다.
저 제일 위에는 x가 있고 밑에는 x가 있는데 x 자리 바꿔봐야 똑같으니까 자리 바꿔봐야 의미 없지. 그러면 양변에 로그 취한다. 이게 두 번째예요. 제일 위랑 제일 아래 자리 바꿔도 의미가 없으면 양변에 로그를 씌웁니다. 양변에 로그를 씌우는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다시피 봐봐라 얘들아. 밑을 닿게 맞춰놓고 그 다음에 진수끼리 비교할 때 이 밑에 따라서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가 결정되지. 그럼 반대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세 변에 로그 3분의 1을 붙인 거야. 맞지? 그러면 로그 3분의 1을 붙이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똑같아. 여기도 로그 2를 붙였기 때문에 이 부등호 방향은 유지됩니다. 됐니? 만약에 근데 우리가 로그 2분의 1을 양변에 씌웠잖아? 그러면 저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되겠니? 그래서 로그를 벗겨줄 때도 그렇고요. 로그를 씌워줄 때도 그렇고 1보다 크면은 그대로 유지고요. 1보다 작으면은 그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로그 2를 씌웠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얘가 앞으로 나와. 이 앞으로 나오면 이렇게 되고 목이 왜 이렇게 되고요. 8x제곱 분해하면 이렇게 되지. 적어놓고 보면 치환형 누굴 치환해? 얘를 치환해. 그치? 로그 2x 치환합시다. 로그 2x는 t라고 하시면 저 앞에 식은 t제곱이고요. 로그 2의 8이라고 적어놨는데 로그 2의 8은 몇이죠? 3이죠? 더하기 얘는 2가 앞으로 나오면 2t예요. 다 했습니다.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원래대로 돌리면 t가 로그 2의 x니까 로그 2의 x 하고 빼기 1과 3이에요. 이제 밑을 똑같이 맞춥시다. 로그 2로 맞춰보시면 얘가 로그 2의 2 2에 그리고 얘가 로그 2의 2에다가 빼기 1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나? 해놓고 잠깐 밑이 같아졌으니까 진수끼리 비교하자. 그래서 여기는 x, 여기는 8, 여기는 2분의 1이고요. 부등호 방향이 밑에가 2니까 그대로 유지인 거야. 됐어요? 이러면 막 이게 25번입니다. 자, 26번 한번 가볼게요. 연립부등식 이 녀석이 뭐겠어? 를 푸시오. 풀어보자. 연립부등식은 그렇게 풀죠. 위에 거 따로 풀고요. 밑에 거 따로 풀어서 두 개의 범위를 겹쳐보는 거지. 위에 걸 풀어볼게요. 보시면은 밑에가 5고 밑에가 5 해서 밑에 5를 맞춰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진수끼리만 비교하면 되고요. x하고 8 비교인데 x가 지금 보시면 8보다 크죠. 밑에가 5니까 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내려왔죠. 됐니? 이거 하나 해놓고요. 두 번째로 밑에 거 이걸 풀어볼 건데 얘는 밑이 로그들끼리 합이니까 합은 진수끼리고 이 오른쪽은 로그 2에 x 플러스 5에다가 이 2는 로그 2에 제곱이라고 보셔야지. 됐나? 다 간다. 앞에는 로그 2에 x제곱 빼기 4x고 뒤에는 로그 2에
얘가 4니까 곱하게 되죠? 그러면 4에 x 더하기 20이지. 따라와요. 자, 일단 밑이 지금 같잖아. 그러니까 진수끼리 비교하자. 이건데 x제곱 빼기 4x가 이 4x 플러스 20보다 약간 같지. 왜? 밑이 2니까 부동호 방향 유지되잖아. 넘어갑시다. x제곱 빼기 8x 빼기 22 0보다 작거나 같고요. 2하고 10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됐나? 됐어요? 이러면 끝? 친가요? 뭐가 있지? 조건 체크합시다. 제일 위에 있으니까 얘는 x가 0보다 커야 되지. 두 번째 얘 x가 0보다 크다고 x 빼기 4가 0보다 커야 되니까 4보다 크다고. 요게 0보다 크려면 x는 빼기 5보다 크죠. 이 셋 다 만족하는 건 누구? 4보다 크다. 그래서 x는 4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딱 적용을 시키시면 이게 최종 범위입니다. 뭐라? 잠깐만. 저거 푼 거, 이거지. 이거 빼먹었네요, 그죠? 8보다 크다도 있지. 4보다 크다도 있고 8보다 크다도 있으니까 8보다 크다가 최종이겠죠. 저거 빼먹을까? 기억하자. 여러분 뭐 밥은 먹고 왔죠? 본인은 뭘 하고 그 서돌아다니다가 너는 오늘 클리닉도 있는데 저거를 갔다 왔어요. 뭐라고요? 내가 왜 가요? 인천. 네. 뭐라고요? 네? 어디에? 인천이요. 인천이요? 인천이요? 네. 아 인천. 야 그러면 미리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깜빡했어요. 그걸 무슨 한 10분 전에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냐? 어? 뭐 약속을 해놨다가 10분 전에 못 갈 것 같아 오늘 하면 어떡하냐? 미리 민경 표정이 왜 그래요? 자 저거나 해봅시다. 로그 3분의 1이 저게 주축인 것 같은데 구하라고 하는 거 한번 쓱 보시면 모든 양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도록 이에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도록. 약간 얘를 치환해서 보면 로그 4분의 1 x를 t로 치환해서 보시면 이게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가 0보다 커야 돼. 2차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대. 그럼 조건이 뭐지? 2차는 어떨 때 항상 0보다 크지? 왜 저를 보세요 자꾸. 자, 이건 눈앞에 있으니까요. 그건 얘기해보세요. 2차는 언제 항상 0보다 크냐? 진짜요? 예. 설명을 못 하겠어요. 잘 모르시는군요? 아니 아는데. 아하, 민경. 네? 얘기해보세요. 2차는 항상 0보다 크대. D. 오, 뭐야, 어떻게 알았어? D가 0보다 작잖아. 2차가 0보다 항상 크다는 말은 2차의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떠있다는 소리고 떠있으니까 D가 0보다 작다인 거야. 이해되니? D 쓰자. D 프라임이고 마이너스 AC.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저 고은이는 저 클리닉도 안 오고 말이야. 응? 이것도 모르고 좀 눈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걸 눈치 주는 게 아니라 대놓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눈치 주는 건 눈치만 이렇게 줘야지. 아이, 저 4으로 나누면 6이죠.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해놓고요. 이제 이거 풀어봅시다. 3이 얘보다 크다는데 이거 밑을 같게 만듭시다. 3은 어떻게 만들죠? 이렇게 만든다 했지 얘들아? 3분의 1에 3분의 1 적어놓고 여기 3 적으면 이게 3이잖아. 그러면 이제 다 했습니다. 3분의 1에 K. 자, 밑을 같게 만들었으니까 위에 것끼리 비교하면 되잖아. 오른쪽은 K고 왼쪽은 27분의 1이야. 밑이 3분의 1이니까 이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가죠. 다 있다. K는 27분의 1보다 작습니다. 끝인가? 준호야, 끝이에요? 뭘 봐야지? 밑이 아니라 진수 조건 0보다 크다가 있잖아. 그래서 0보다 크다 적용시키면 요거까지 붙어야 추정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겠어요? 항상 로그 부등식은 끝날 때 돼서 조건 밑조건 진수 조건 챙겨야지. 이거를 습관처럼 해놓으세요. 습관처럼. 아시겠죠? 여러분이 약간 그 자리 옮길 때 보통 이제 자리 같은 거 옮겨갈 때 핸드폰이랑 지갑이 있나 이런 거 체크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안 그래? 집에 나갈 때 핸드폰 챙겼나? 이거 체크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로그 이거 마무리할 때 진수 조건, 이 조건 체크해야지. 아시겠죠? 28번 해보자. 이거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입니다. 해봅시다. 2차가 두 실근을 갖는다. D죠. D. D가 어때야 돼? 0보다 커야지. D 씁시다.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4AC AC 그러면은 이가 0보다 크다. 따라오시나? 다 해갑니다. 풀면 하고 끝이네. 됐죠? 원래 얘는 치워나는 건데 그럼 이게 이렇게 되죠? 크다지 크다. 크다면 어떻게 돼? 좌우로 부등식 아시죠? 2차 부등식. 그 다음에 좌우로 가는 거 좌우로 가시고 원래대로 돌리면 요거 얘가 자 빼기를 만들죠. 빼기. 이거 밑에 뭐 없지? 밑에 뭐가 없네요. 자 그러면 로그 A가 밑에 뭐가 없으면 얘는 상용 로그고요. 상용 로그면 밑에가 10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진수에다가 10을 딱 적어주면 얘가 1이고 이거의 빼기 1승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맞죠? 0은 뭐든 간에 1 됐죠? 자 일단 이 왼쪽부터 하시면 위에 것끼리 비교하시면 A가 10의 빼기 1승은 10분의 1이죠? 10분의 1보다 작거나 5R 그 다음에 얘는 1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마무리 일까요? 고은아 마무리인가요? 네. 마무리인가요? 그럼 뭘 챙겨야 되죠? 뭐야? 고은아 뭐 챙겨야 되니? 진수 조건. 진수 여기 있잖아. 그지? 0보다 크다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여기 붙어야 돼. 아시겠죠? 빼먹으면 틀리는 거야. 빼먹으면 틀려요. 가자. 이 단원의 마지막 문제. 여기까지 딱 하고 쉬면 깔끔하다, 그죠? 이 단원의 마지막 문제. 마지막. 마이. 하필 쇳덩어리 떨어져가지고.
오, 그래도 살아남았네. 자, 보자.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2000년 어느 나라의 총 인구는 1000만이고 65세 인구는 50만 명이었다. 그러면 65세 이상이 50만 명. 그러면은 이하가 그러면은 1000만 중에 50만 명 빼면 950만이네. 여기까지 되니? 그게 언제라고? 2000년. 2000년에 이렇게 인구가 이렇게. 자, 근데 뭐라 그랬냐면 총 인구는 매년 전년도보다 0.3%씩 증가하고 총 인구를 봐야겠구나. 총 인구 1000만. 자, 총 인구는 전년도보다 0.3%씩 증가하고 65세 이상의 인구는 전년도보다 4% 증가한대. 자, 봅시다. 인경아, 4% 증가하면 50만에다가 뭘 곱하면 될까? 100. 응? 4%가 증가했대. 4%. 4% 증가하면 뭐 곱하면 되죠? 0.04. 0.04를 하면 4%만 구하는 거죠. 4%가 증가했으니까 원래 거에다가 4%를 더해줘야 되지. 자, 4%가 증가하면 원래 상태가 100%인 거야. 원래 상태가 100%인데 4%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4%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50만에다가 100분의 104를 곱하시면 여기 4% 증가하는 양입니다. 요거 이해되니? 100분의 104. 즉 100분의 104는 뭐냐면 얘는 1.04잖아. 그렇죠? 1.04를 곱하시면 원래 양보다 4% 증가한 양이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65세 인구는 4%씩 증가하니까 1년 지나면 이거고요. 2년 지나면 다시 1.04를 한 번 더 곱하면 되지. 그러면 2년 지나면 1.04의 제곱이겠네. 3년 지나면 1.04의 세제곱이겠네. 그러니까 n년 지나면 1.04의 n제곱이겠지. 요거 이해되니? 이해돼요? 1.04를 n번 곱하면 n년 지난 후에 인구인 이해가 되니? 그리고 나서 한번 봐라. 총 인구는 0.3%래. 0.3%는 1000분의 3이지. 1000분의 3. 그래서 1000만 곱하기 1000분의 1003이야. 맞니? 그럼 얘는 소수로 쓰자면 1000만 곱하기 1.003을 곱하면 되는 거지. 됐어요? 얘도 그러면 n년 지나고 나면 1.003의 n제곱이 되겠죠. 이해되니? 이해되니? 다 했다. 이제 봐. 초고령 사회가 예측되는 시기는 입니다. 합시다. 초고령 사회는 총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거.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예요. 한번 해봅시다. 총 인구 얼마냐면 이거야. 65세 이상 인구는 요거야. 이게 20% 이상. 20%는 100분의 20이잖아. 100분의 20이니까 5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가 5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따라와. 따라오세요. 다 해놨다. 계산하자. 동그라미 하나 날리고요. 5로 날리면 20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곱하시면 이쪽이 이 왼쪽이 5에다가
이 오른쪽이 이거겠지.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여기까지 구해놓고요. 아, 약분 넣어야겠네. 5로 약분하면 이거 4겠다. 자, 여기까지 구해놓고요. 이제 봐. 조건 한번 보는 거예요. 1.04 있고 1.003 있고 로그 2가 있네요. 그죠? 그쵸? 상용 로그 값이 주어져 있어요. 상용 로그에 1.003이랑 1.04랑 로그 2까지 주어져 있으니까 조건이 상용 로그가 주어져 있으니까 양변에다가 상용 로그를 씌워버리면 되겠지. 양변에다가 상용 로그를 씌웁시다. 이렇게 됐어요? 씌우면 자 앞에 이거 한번 보세요. 얘는 n이 앞으로 나갈 거니까 n에다가 로그에 1.04 이렇게 될 것이고 부등호 방향 유지되면서 뒤에 거가 로그에 저 4 더하기 이걸로 분리되겠지? 로그 1.003에 n제곱인데 n이 앞으로 나와. 2까지 되니? 다 해갑니다. 대입합시다. 1.04는 얼마라고 했냐면 0.017 그 다음에 003은 0.0013 그 다음에 로그 4는 로그 2의 2배니까 0.602 자, 식 한번 써보시면 0.0017n 누가 나왔다 0.6020 플러스 0.0013n 그치? 민경아 양변에다가 만을 곱합시다. 만 곱하시면 됐나? 넘어가면 157로 나누면 됐어요. 뭐 아쉽지만 저 계산 저 계산은 157분의 6016은 직접 나누기 해보셔야 됩니다. 직접 나누기 해보시면 결론이 이게 38점 얼마나 나와요. 됐어요? 여기까지 나오면 단습니다. n이 38점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n은 몇이겠어요? 39 n이 39년이 된 순간부터는 20%가 이상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벌써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지? 한참 전에 들어섰죠. 20%는 이미 넘고 그리고 인구는 또 줄고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로그 다 나갔어요. 로그까지 다 나갔다는 말은 우리가 어디까지 나간 거냐면 수원이 파트가 3개 있었지. 제일 앞이 뭐였냐면 지수로그였어요. 3분의 1이 끝난 겁니다. 됐어요? 3분의 1이 끝났고요. 오늘 또 뒤에 또 조금 더 해보도록 합시다. 잠깐 쉬었다 가자. 자 해봅시다 여러분. 드디어 지수로그를 끝냈습니다. 지수로그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 뒤에 있는 얘를 해봐야겠지. 뒤에는 무엇이 있냐 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각이 있지요. 그래서 삼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삼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삼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합니다. 일단 먼저 해봐야 될 것은 뭐냐면 각에 대해서야.
삼각에 대해서 할 건데, 우리 여기서 주로 하게 될 것은 삼각비입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아시죠? 그 삼각비를 이제 함수화해서 뭐 그래프도 그리고 뭐 뭐시기 성질도 알아보고 할 텐데, 그 전에 우리는 이걸 좀 해봐야지. 각을 먼저 한번 따져봐야죠. 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정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여기가 뭐라 그러냐면, 얘가 각을 하기 전에 이제 기초 그 시작점, 기준 되는 지점 이고요. 이름은 뭐라 그러냐면 시초선이라고 해요. 시초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가 기준이야. 얘가 영도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럼 얘가 각이라는 게 얘가 이렇게 딱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나타나잖아. 그러면 이 각이 생겨나지. 됐어요? 얘를 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생겨나는 이 각. 이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 이 세타일 때의 이 녀석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죠. 이 방향을 뭐라 그러냐면 이 세타에 대한 동경이라고 해요. 얘가 가리키는 방향을 동경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했니? 그리고 기준은 이래요. 항상 기준이 시계 반대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요.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시계 반대 방향이 기준이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 여기가 0도에서 얘가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 텐데, 0도 기준으로 해서 이 녀석이 딱 이렇게 되면 이게 90도고요. 얘가 반대편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180도고, 더 돌아오면은 이게 270도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한 바퀴를 다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얘가 90도, 180도, 270도, 그리고 36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0도이자 360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90도, 여기가 180도, 여기가 270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각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된다. 그리고 얘를 우리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적백평면처럼 생겼죠. 그래서 0도에서 90도, 90도에서 180 이것들을 정의하는 그 단위가 뭐라 그러냐면 사분면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여기는 1사분면이잖아. 그래서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는 각을 뭐라고 그러냐면 1사분면의 각이라고 해요. 여기는 그러면 당연히 2사분면 각이고요. 얘는 3사분면 각이고 얘가 4사분면 각인 거지. 됐어요? 예를 들어 뭐 2사분면의 각이다. 그러면 90도에서 180도 사이를 의미해. 3사분면의 각이다. 180에서 270 사이에 있는 각을 3사분면의 각이라고 해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 바퀴 돌아오고, 그게 또 반복되겠죠. 뱅글뱅글.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얘가 시초선, 제가 동경, 시계 반대 방향이 저기 양의 방향. 시계 방향으로 가면 음의 방향. 됐지? 좋아. 쟤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일반각을 한번 볼 건데, 일반각이라 하면 자, 시초선이 여기 0도가 있고요. 여기 이제 얘가 가리키는 걸 알파라고 한번 해보자. 저각이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가 가리키는 저 동경 보이시죠? 저 동경이 알파 1대만 저 동경이냐 라고 하면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봐라. 알파가 여기서 이제 이 동경을 딱 가리켰어. 그리고 나서 얘가 한 바퀴를 돌아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알파하고 한 바퀴를 돌아서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 각도 같은 동경을 가리키지. 한 바퀴를 돌아와도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잖아. 맞지? 그리고 만약에 얘가 한 바퀴가 아니라 두 바퀴면 어떡해? 두 바퀴를 돌아와도 또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잖아. 맞지? 그러니까 저 동경에 대한 각이 알파도 있지만 알파에다가 바퀴수 한 바퀴, 두 바퀴, 720은 이렇게 쓰자. 두 바퀴, 세 바퀴 되겠니?
알파에다가 바퀴수를 추가하게 되면 얘네들이 전부 다 똑같은 동경을 가리키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똑같은 동경을 가리키니까 얘들을 가리키는 각들을 전부 다 이 녀석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하나의 어떤 그 각으로 딱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각은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이걸 일반각이라고 해요. 이 각, 여기 요 동경에 대한 일반각이라고 해요. 이걸 식을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알파 플러스 360에다가 뒤에 어떤 정수가 곱해지면 되잖아. 그래서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적으면 이게 이 동경에 대한 일반각 세터입니다. 됐어요? 되겠니? 그리고 우리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을 배웠지. 1사분면의 각이 0도에서 90도까지였잖아. 좀 잘 생각을 해봐. 1사분면이 0에서 90인데 이렇게인데 이게 사실은 한 바퀴 돌고 나면 360에서 450도라고 해도 1사분면의 각이 맞지. 또 360을 더해서 720부터 810도까지 해도 또 1사분면의 각이 맞지. 그러니까 1사분면의 각도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얘가 뒤에다가 바퀴수를 추가해서 생각을 하실 수 있겠다. 이해가 되니? 1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하면 0에서 90도 뿐만 아니라 얘네들도 다 포함하는 이야기인 거야.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래서 걔네들을 다 나타내는 게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바퀴수. 요게 일반각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까지 하시면 그거 128, 129에 관한 전부 다. 이제 우리는 문제 한번 풀어보자. 1번 해볼게요. 다음 각의 크기를 이거와 같이 나타낼 때 로 나타낼 때 알파의 값이 가장 작은 것은 입니다. 해볼게요. 알파는 보니까 0에서 360 사이야. 첫 번째는 빼기 500. 자, 얘는 바퀴수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지? 0도에서 음수로 갔을 거 아니야. 한 바퀴 돌면 360밖에 안 되니까 두 바퀴를 일단 갖겠다, 그지? 그래서 360 곱하기 두 바퀴 곱하기 두 바퀴인데 거꾸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두 바퀴. 그러면 빼기 720이 됐을 거니까 720에서 500이 되려면 더하기 해서 며칠 더하면 되지? 220 더하면은 빼기 500이겠지. 따라와요? 두 번째로 빼기 300. 얘는 간단하네. 뒤로 한 바퀴를 먼저 돌리고 뒤로 한 바퀴 하고 60만 더해주면 돼. 한번 빼기 100. 얘도 간단하네요. 얘도 360에서 뒤로 한 바퀴 돌리고 100이 되려면은 260 더해야 되나? 그러면 120. 4번 보자면 400. 400은 뭐 제일 쉽죠? 그냥 360 곱하기 1에다가 한 바퀴 하고 40도만 더하면 되지. 그 다음에 5번 여기다 가자. 700도는 360에다가 두 바퀴는 안 되지. 두 바퀴가 720이니까 340 더하면 720이지. 다 했다. 뒤에 숫자가 제일 큰 것은 이야. 이 문제가 뒤에 숫자가 제일 큰 것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5번이 제일 크죠. 할 수 있겠나? 다음 거 보자. 2번. 세타가 1사분면에 가길 때 3분의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하는 모든 사분면을 구하여라 입니다. 세타가 1사분면에 가기래. 1사분면이니까 0에서 90까지겠다, 맞지? 0에서 90까지겠다 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1사분면의 각은 0에서 90뿐만 아니라 얘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거라고, 맞죠? 따라오니?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일반각으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얘들 다 포함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일반각으로 적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시면 처음에 0도잖아. 0도는 한번 봐봐. 0도에다가 0도, 360도, 720도 이렇게 되니까 뒤에 바퀴수를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360 곱하기 따라와요. 뒤에 바퀴수를 추가하면 일반각이 된다고. 돼? 360이 한 바퀴잖아. 그래서 n 바퀴. 90도 마찬가지예요. 90에다가 90 더하기 요걸 추가하시면 n 바퀴. n 바퀴를 추가하면 이게 일반각으로 표현한 거야. 되니? 그지? 자,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3분의 세타입니다. 3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라. 3분의 세타니까 3으로 나누자. 3으로 나누시면 얘가 이렇게 되죠. 됐나요? 이제 여기 n에다가 n은 정수기 때문에 숫자를 대입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 0부터 넣어봅시다. 0부터 넣어보시면 한 바퀴도 안 돌았다고 생각을 하면 0에서부터 이게 n에다가 0부터 한번 넣어보시면 0 넣으면 이제 이렇게 되죠. 얘는 몇 사분면각이야? 0에서 30이니까 1사분면각이죠.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120에서 1 넣으면 150까지. 120에서 150이면 몇 사분면각이니? 2사지. 2사. n에다가 2 넣어. 2 넣으면 240에서 2 넣으면 270. 이거 3사죠? 3 넣어. 360에서 390. 자, 근데 여기까지 오면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어차피 돌아오죠. 360에 한 바퀴니까 돌잖아. 그러면 이 0도는 360이랑 똑같단 말이야. 30도랑 390은 같은 각이잖아. 그러니까 이거가 이쪽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얘를 굳이 다시 이제 할 필요는 없고 돌아왔으니까 우리는 요거만 보시면 되고 얘는 몇 사였냐면 1사분면, 얘는 몇 사였냐면 2사분면, 얘는 3사였지.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여라. 그러면 1, 2, 3, 4 사분면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되겠죠? 일반각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본각 알파에다가 뒤에 바퀴수를 추가하면 그게 일반각이다. 되겠니? 수행 한번 해봅시다. 3번. 세타와 5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해라. 오늘은 호도법 정도까지만 할까 해요. 호도법 정도까지만. 그래서 슬렁슬렁 해보도록 합시다. 갑니다. 세타를 나타내는 거랑 5세타가 똑같대. 이거 한번 봅시다. 먼저 보시면 얘가 기초선에다가 세타를 나타내는 경우가 한 여기쯤 있다고 생각을 해봐.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라는 것은 저 세타보다 곱하기 5를 했으니까 좀 클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얘가 좀 큰데 저 각보다 큰 각인데 같은 동경을 가리킨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몇 바퀴를 돌고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얘가 5세타가 어떤 느낌으로 생긴 거냐면 얘보다 큰 각일 건데 얘가 이런 식으로 돌아와서 이런 식이 5세타일 수 있는 거야. 이해하니? 얘보다 한 바퀴 더 많으면 딱 5세타잖아, 그지? 이렇게 이제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5세타 건데 이게 한 바퀴인지는 알 수 없지. 이게 두 바퀴를 돌아서 여기 똑같은 방향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세 바퀴를 돌아서 같은 방향을 가리킬 수도 있잖아. 그래서 몇 바퀴인지는 몰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아하, 세타의 동경과 5세타의 동경은
비슷한데 바퀴수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딱 한 바퀴 차이 난다고 생각을 해봐. 한 바퀴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5세타와 세타의 차이는 한 바퀴니까 360도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근데 한 바퀴일 수도 있고 두 바퀴일 수도 있잖아. 세 바퀴일 수도 있죠. 그래서 360도인지 이게 한 바퀴인지 두 바퀴인지 세 바퀴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n 바퀴라고 하면 되겠네. 됐나? 다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4세타가 되고 360n이니까 4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다, 90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다가 이제 n에다가 0부터 넣어보시면 되는데 세타가 0이 되면은 0은 크다고 하지 않나? 0보다 크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0 되면 안 되고요. 1부터 이제 한번 넣어보시면 n에다가 1 넣으면 세타가 1 넣으면 90, 2 넣으면 180, 3 넣으면 270, 4 넣으면 360 이렇게 갑니다. 근데 거기 세타 범위 보시면 0에서 360까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제외해주면 될 수 있는 세타는 90, 180, 270 이렇게 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타와 옵세타가 같은 동경이다 라고 하면 빼가지고 몇 바퀴 차이 나나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자, 그리고 이거는 스펙트럼이 꽤나 다양해요. 그래서 저 비슷한 유형으로 한번 몇 개 풀어보고 갑시다. 주어지는 조건이 좀 다양하니까 조건을 몇 개 바꿔보면서 어떤 느낌으로 푸는지를 한번 관찰해 볼게요. 보시면 똑같은 걸로 그냥 하자. 세타랑 5세타잖아. 근데 조건이 뭐냐면 얘는 같은 동경일 때지. 같은 동경일 때고 어떤 조건이 또 있을 수 있냐면 일직선이면서 반대 방향 조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세타가 이만큼이잖아? 5세타는 얘랑 일직선인데 반대 방향인 거야. 얘가 가리키는 동경이. 그래서 이렇게 세타가 되고 하는 5세타는 이만큼인 거지. 저만큼이 되면 딱 일직선이면서 반대 방향이잖아. 되니? 자, 그러면 그림처럼 생겼으면 세타랑 5세타는 지금 몇 차이 나요? 얼마 차이 나요? 이만큼이 5세타인데 요거 세타를 빼면 딱 평각이잖아. 그러니까 180 되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 그림처럼 생겼으면 이 5세타와 이 세타의 차이는 180도가 차이가 나겠다 인 건데, 근데 만약에 이 5세타가 딱 요거일 수도 있지만 어떨 수도 있어? 이거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기본 180에다가 한 바퀴 추가될 수도 있고 두 바퀴 추가될 수도 있고, 그치? 기본 180에다가 뒤에 몇 바퀴가 추가됐는지는 몰라.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적어요. 일반 시각으로 하면 이렇게 적습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세타가 이렇게 되지? 그럼 이제 n에다가 0부터 집어넣으면서 관찰을 해보시면 이 세타는 0 나오면 45부터 시작해요. 135, 225, 그 다음에 얼마냐? 315, 그 다음에 405, 뭐 이렇게 가지? 근데 세타가 아까 몇에서 몇? 0에서 360까지였으니까 얘부터 안 되는 거야. 여기 있는 세타는 이만큼. 할 수 있겠니? 비슷한 것도 하나 더 해볼게. 세타, 5세타는 똑같은데 쭉 대칭이네. 쭉 대칭이네. 모양 한번 봐. 세타가 가리키는 동경과 5세타가 가리키는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 모양으로 생겼대. 그 말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럼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은 딱 요만큼이고 5세타가 나타내는 이 동경은 이렇게가 5세타겠지. 이렇게가 5세타겠지. 돼요? 그럼 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세타랑 5세타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 여기 원점에서 출발하는데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요 세타를 빼봐야 요만큼을 빼봐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인 건데 맞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인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무런 특수각도 아니지. 그쵸? 그래서 뭐 어떤 여기는 아까 180도였고 여기는 이제 같은 각이니까 0도에서 시작을 한 건데 5세타랑 세타를 빼봐야 어떤 특수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일 때는 빼지 않고요 더합니다. 5세타랑 세타를 더하면 요 파란색 부분에다가 요만큼 세타를 더하면 한 바퀴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더했더니 한 바퀴네. 근데 이게 한 바퀴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두 바퀴일 수도 있고 세 바퀴일 수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얘가 몇 바퀴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6세타가 360n이니까 세타는 그러면 60n이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1부터 0부터 이제 넣어보시면 0 넣으면 0 되니까 안 될 거고 1 넣으면 이제 60, 120, 180, 240, 360 갈 건데 300을 빼먹네. 300, 360 여기다 갈 건데 360부터 안 되죠. 범위가 0에서 360까지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안 돼.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겠죠. 이게 X축대칭이고요. Y축대칭도 하나 하고 가죠. 자, 봐. X가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정확히 Y축 대칭 모양으로 생겼대. 자, 그러면 5세타는 어떻게 생겼겠어? 이만큼 해가지고 얘가 5세타겠지.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5세타에다가 세타를 빼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거는 특수각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도 빼지 않고 더해요. 5세타 이 파란색에다가 흰색만 딱 더하면 5세타에다가 세타를 딱 더하면 평각 딱 되잖아. 그래서 5세타에다가 세타를 더하면 180도가 되는구나. 근데 이게 정확히 180일 수도 있고요. 180에다가 한 바퀴일 수도 있고요. 또 두 바퀴일 수도 있고요. 세 바퀴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뭘 적어야 되냐면 몇 바퀴인지 몰라. 됐어요? 다 했습니다. 얘가 6세타고 6으로 나누면 n이 이제 n에다가 0부터 넣어보시면 세타가 30, 90, 150, 210, 그 다음에 270, 330, 390 인데 누구부터인데 360까지니까 할 수 있겠니? 이게 이제 스펙트럼이 좀 다양하죠. 비슷한 유형인데 조건 주어지는 게 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조건이 어떤 식으로 주어지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를 좀 알고 있읍시다. 얘는 Y축 대칭이다. 동경이 같은 동경을 가리킨다. 일직선인데 반대 방향을 가리킨다. 또는 X축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쟤네들을 좀 알고 계시면 이거를 활용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쑥쑥 풀 수 있겠지. 여기까지 하면 동경의 위치관계 끝났고요. 호도법으로 이제 넘어가서 호도법만 하면 요번에 목표한 저거의 마무리입니다. 호도법 해봅시다. 호도법. 호도법이란 무엇이냐? 호가 뭐죠? 부른다 할 때 호자예요. 한자로. 예를 들어 호칭.
호칭할 때 호자가 부를 호자거든요. 아니면 호명하다, 아니면 호출하다. 그 호자, 거기 사용되는 호자는 부른다 하는 호예요. 도는 뭐야? 각도 할 때 도겠지. 그러니까 각을 부르는 방법이야. 각을 부르는 방법. 이게 호도법입니다. 한자로 쓰면 이제 좀 그래 보이는데 호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우리가 원래 근데 각을 이야기하는 방법은 뭐가 있었죠? 도가 있잖아. 도로 이야기하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 때는 도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360도를 기준으로 해요. 얘를 한 바퀴로 해요. 30도든 60도든 90도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뭐라 그러냐 하면, 얘들의 이름은 60분법이라고 해요. 60분법이라고 하고, 60분법은 한 바퀴를 360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걔네들을 이제 쪼개 가지고 반 바퀴다 그럼 180도, 4분의 1 바퀴다 90도, 4분의 1에 3분의 1이다 그럼 30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60분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수학자들이 이제 우리가 각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면서 그 삼각비에 대해서 수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 저 60분법으로 이 각도를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 좀 불편한 거야. 60분법의 계산이, 60분법을 써가지고 계산하기가 불편한 거지. 그래서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얘가 왜 불편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자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봐봐 얘들아. 이런 거를 계산한다고 쳐봐. 그러면 키는 180이고 몸무게가 87kg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걸 빼서 93이 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얘들아?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왜 의미가 없지? 키랑 몸무게는 저런 식으로 한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키는 센티미터고 몸무게는 킬로그램이잖아. 둘을 어떻게 저렇게 해요? 빼가지고 93 나오면 저 93은 뭔데? 킬로그램이야 센티미터야. 그래서 단위가 다르면 저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위가 다르면 계산이 안 되지. 우리가 만약에 계산을 하고 싶으시면 키랑 뭐를 해서 하고 싶으시면 같은 길이로 해야지. 그죠? 몸무게랑 뭘 해서 계산하고 싶으시면 같은 몸무게끼리, 무게끼리 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저 도도 마찬가지야. 저 도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는 실수 단위가 아니에요. 실수 단위가 아니어서 그냥 도의 계산이 일반적으로 이제 계산하기가 쉽지 않아. 예를 들어 보자면 우리 원넓이 어떻게 계산하냐? 원넓이는 파이 r 제곱이지. 근데 부채꼴은 어떻게 구해요? 360분의 세타로 구하죠.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하죠. 이 식의 모양이 꽤나 복잡하다는 것이, 이게 왜냐면 봐봐, 이거 따로, 그 다음에 이거 따로야. 얘는 도가 붙어있는 녀석이어서 이 360이랑 파이 r 제곱을 섞어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는 계산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360분의 세타로 하면 얘가 이제 360도 세타도 이렇게 되니까 얘네 둘의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야. 전체가 360일 때 그 중에 세타만큼이라는 비율을 이야기해서 비율로만 이걸 계산할 수 있었어요. 오케이? 비율만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이거에 직접적인 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율만 딱 사용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 전체 한 바퀴가 360인데 그 중에 세타만큼이라는 비율로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비율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계산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더럽더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좀 간단하게 좀 새로운 가계 단위를 이야기할 수 없을까? 수학에서?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어떤 단위를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기준은 보통 약간 기본적인 걸 기준으로 잡잖아. 그래서
자 보세요. 얘가 R이고 얘가 R인데 이 호의 길이도 똑같이 R 되는 각이 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각을 1라디안이라고 해요. 이 각을 1라디안이라고 해요. 이제 도를 안 쓰고 라디안을 쓸 거야. 라디안으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이해가 되니? 자, 라디안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이제 요거예요. 요건데 이 라드라는 거는 그 레디에이션이라고 해서 각이 이제 레디에이션이죠. 그래서 그 각을 나타내는 기호로 라디안이라는 게 이제 나타났는데 얘가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딱 요게 기준이에요. 얘가 얘가 딱 R 되는 요각을 1라디안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해가 되니? 그리고 적기로는 라디안이긴 한데 적기로는 RAD만 쓰고요. 그리고 얘는 도처럼 별개의 단위가 아니라 얘는 실수 단위야. 실수 단위여서 이 라디안은 그냥 실수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계산할 수 있게 만든 새로운 단위예요. 그래서 얘가 라디안이고 얘를 안 적어도 상관이 없어. 1만 적어도 각인데 1이 적혀 있으면 라디안인 거야. 이해가 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저 부채꼴을 하나 여기 더 붙여. 그러면 저기가 1라디안일 거니까 여기도 그러면 똑같이 1라디안이겠지? 됐니? 그럼 이제 한번 봐봐. 저 중심각과 호의 길이를 비교하면서 볼 건데 중심각이 1라디안일 때는 호의 길이가 R이죠. 중심각이 2라디안이면 호의 길이가 2R이지. 만약에 하나를 더 붙여서 중심각을 이렇게 하나 더 붙이면 여기가 이제 1라디안이 또 늘어나죠. 이렇게 되면 중심각이 3라디안이 되면 3R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거를 잘 붙여가지고 원 한 바퀴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 원 한 바퀴를 만들면 호의 길이가 원 한 바퀴 만들면 2파이R인 거 아시죠? 그러면 그때 대응되는 이 각은 몇 라디안이겠어요? 곧 몇 라디안이겠어요? 네. 몇 라디안이겠냐고 여기. (1일) 때 1라디안일 때 R이야. 2라디안일 때 2R이야. 3라디안일 때 3R이거든. 2파이 라디안이면 여기는 2파이 R이면 여기는 몇이겠어요? 2파이. 2파이 라디안인 거예요. 이해되니? 좋아. 자 그러면 이 한 바퀴일 때의 각도라는 것은 원 하나가 완성됐을 때 그 중심각이라는 건데 원 하나가 완성됐을 때 중심각은 360도잖아. 그래서 라디안과 이 각도를 비교를 해보시면 저 2파이 라디안이 바로 저 한 바퀴, 원의 한 바퀴인 360도와 일치하는 각입니다. 2파이 라디안이 360도와 일치하는 각이고요. 양변에다가 2를 나누시면 요거예요. 180도가 파이 라디안입니다. 요거 새로운 이제 각의 단위를 기억을 좀 해둡시다. 기준은 저걸로 기억해요.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각의 단위를 배워서 도를 이제 안 쓰고 라디안으로 다 바꿔서 쓸 거거든. 도가 뒤에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은 라디안을 새로 배웠으니까 도를 전부 다 라디안으로 바꿔서 쓰는 걸 연습을 할 거야.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봐보자. 특수각들을 많이 쓸 거 아니야. 특수각들을 한번 봐봅시다. 봐봐라. 180도가 있으니까 90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 얘가 180이면 얘는 몇 라디안이겠어? 2분의 파이 라디안이겠죠? 60도 한번 볼까? 얘는 뭐야? 3분의 파이 라디안이지? 이거 3으로 나누면 되죠? 30도 한번 볼까? 아니다. 45도부터 보자. 45도를 한번 봅시다. 45도는 몇 라디안이냐면 4분의 파이죠. 30도는 몇 라디안이라고 하면 6분의 파이입니다.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각이 주어졌을 때 얘를 이렇게도 이야기하겠지만 라디안으로도 이야기를 할 거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서 그리는 거랑 이렇게 적었을 때 얘가 몇 도인지를 구해내는 거랑 요거 두 가지를 둘 다 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기준은 간단해요. 이거요. 얘만 알면 나머지가 다 나오죠. 그래서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구나. 파이 라디안이 180도구나. 요것만 알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초록색에다가 1 라디안은 파이분의 180이다. 그리고 1도는 180분의 파이다. 인데 그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저걸 외우세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알겠죠? 쟤를 기준으로 하여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됐나? 쟤를 기준이다. 이제 부채꼴하고 부채꼴의 후의 길이와 넓이를 해보겠어요. 할 건데 또 뭐 요거는 약간 유도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지금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잠시 쉬시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면 끝납니다. 해볼까요? 자, 봐. 두 가지 버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세타도예요. 여기가 R입니다. 얘는 뭐냐면 세타고요, R입니다. 둘의 차이는 얘는 도로 써져 있고 얘는 세타로 써져 있다의 차이예요. 됐나? 얘는 라디안이고 얘는 그냥 도야. 넓이 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 파이 제곱. 넓이부터 할까? 네. 파이 제곱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지. 여기서 끝나죠. 뒤에 더 계산되는 건 딱히 없죠. 근데 이거를 라디안으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파이 r 제곱에다가 여기서 이제 360에 해당하는 게 여기는 2파이야. 파이가 180이니까 360이면 2파이잖아. 그래서 2파이분의 여기 이제 세타겠죠? 되니? 얘는 계산이 돼요. 계산이 돼서 남는 걸 적어보시면 2분의 1 R제곱 세타예요. 됐어요? 이게 부채꼴의 넓이 공식입니다. 두 번째로 호의 길이 한번 구해보시면 호의 길이는 여기는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세타죠. 여기는 뭐 더 계산되는 건 없고 저기서 끝인데 여기서 호의 길이 한번 구해보시면 2파이 R 곱하기 360에 해당하는 건 2파이고 세타는 세타지. 됐나? 그러면 날려놓고 보면 남는 게 R과 세타밖에 안 돼요. 이게 호의 길이. 됐어요? 자, 그럼 비교 한번 해볼까요? 라디안일 때의 넓이 공식, 라디안일 때의 길이 이거와 도로 썼을 때의 넓이 공식과 길이를 비교해 보시면 훨씬 간단하지. 이거랑 이거 훨씬 간단하지. 됐어요? 그래서 라디안을 쓰는 거예요. 훨씬 간단해서. 했더니 좋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끔 그거 할 때도 있거든요. 이 2분의 1 R제곱 세타를 L까지 써가지고 나타내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 이것도 이야기를 해줄게요. R제곱 세타를 R 곱하기 R 세타로 분리를 하셔서 2분의 1 R하고 여기 R 세타는 L이잖아. 그래서 L을 써가지고 2분의 1 RL을 쓰기도 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하면 마무리. 됐다. 그래서 우리 넓이 공식이랑 호의 길이 공식은 좀 외웁시다. 2분의 1 R제곱 세타 R 세타. 얘 되게 쉽지. R 세타. 얘는 2분의 1 R제곱 세타로 보시면 되고요. 이상하고
전화 소리가 계속 났어. 여기까지 했니? 다 했다. 이제 우리 호도법 다 했으니까 그 문제는 한번 슬슬 풀어봅시다. 문제입니다, 얘들아. 4번. 자, 도를 한번 바꿔보자. 70도가 12분의 5파이냐 라는 거네요. 검증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시면 되죠? 파이가 180도라고 했잖아. 그래서 파이 자리에 180을 넣어서 계산 한번 해보면 되겠지. 이렇게 하시면 6으로 나누면 2, 6으로 나누면 30, 2로 나누면 15, 15 곱하기 5는 75 맞죠? 됐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하면 되겠네요. 160이랑 5분의 4파이. 해보자. 5분의 4 곱하기 180. 5로 나누면 36. 36이랑 4 곱하시면 424, 4, 3, 12, 154. 144. 144니까 160도가 아니죠. 옳지 않은 것을 하면 2번이겠네요. 너무 쉽죠? 나머지도 그렇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5번 한번 가볼게요.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시오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300도. 300도. 자, 이 녀석을 일반각으로 쓰면 300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이다. 이렇게 바퀴수나 이렇게 바퀴수만 더해주면 되잖아. 여기 일반각인데 이거를 호도법으로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300도는 몇 라디안이냐 라고 하면 잘 생각을 해봐. 이렇게 볼까? 360도가 2파이 라디안이지. 그럼 여기서 1로 간다고 생각을 해봐. 360에서 300으로 간다는 말은 6분의 5를 하면 300 되잖아. 이게 되니? 360을 6분의 5를 하면 300도잖아요. 그러니까 2파이에다가도 6분의 5를 하면 저거에 해당하는 라디안이 나오는 거야. 계산하면 3분의 5파이죠. 그래서 이게 3분의 5파이 플러스 360은 2파이잖아. 그래서 2파이 곱하기 n이다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각을 라디안으로 쓰면 저렇게 돼요. 뭐가 덥군. 2번 가볼게요. 빼기 210도. 자, 이런 거는 한 바퀴를 일단 돌려봅시다. 한 바퀴를 돌리면 360을 더하잖아. 그럼 150도죠. 그래서 약간 150을 기준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0도에다가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인 거예요. 테니? 자,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할 건데 요거가 220도랑 같냐 하면 n자리에 빼기 1 집어넣으면 210도 빼기 210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150이 이제 이거를 라디안으로 한번 해봅시다. 150 근처에 있는 거는 180도. 180도가 파이잖아. 얘가 150으로 가려면 이것도 6분의 5 곱하면 150 되는 거 아시겠어요? 180 곱하기 6분의 5 하면 150이잖아.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도 파이에 곱하기 6분의 5를 하면 되겠네.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 6분의 5파이야. 그래서 얘를 6분의 5파이로 바꿔 쓰고 360에는 2파이 곱하기 n으로 쓰면 되지. 됐어요? 이렇게 쓰면 바퀴수까지 들어갑시다. 다음 6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6번 한번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4고 호의 길이가 2파이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 세타와 넓이를 구하시오입니다.
우리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 여러분 아직 덜 배웠을 거니까 써주자면 R세타고요. 넓이 구하는 공식 아직 덜 배웠을 거니까 써주자면 2분의 1 R제곱 세타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한번 가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이래. 그럼 여기다가 호의 길이가 2파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니까 4세타죠. 그럼 세타는 2분의 1 파이인 거 아시겠지? 이거 구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S에다가 집어넣자. 넓이는 하면 2분의 1. R이 아까 4였잖아. 4 제곱 그리고 세타는 2분의 4이 됐어요? 그러면 아하 4파이구나. 됐냐? 넓이 구했고 각도 구했고 뒤로 넘어갑시다. 7번 둘레 길이가 8인 부채꼴의 최소 넓이와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어떤 데는 그런 걸 하기도 하더라고. 이거를 공식화해서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세타를 구하고 그리고 뭐 언제 최대가 되는 그때의 뭐 길이도 뭐 구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요.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건 저거 둘레 길이라는 것이 부채꼴의 둘레 길이는 R하고 이 호의 길이까지 포함해서 둘레 길이잖아. 이 호의 길이는 얼마냐면 R 세타지. 자 그러면 둘레 길이 한번 적어보시면 R 두 개의 R 세타 하나니까 2R 더하기 R 세타를 하면 이게 둘레 길이고요. 둘레 길이가 몇인이라고 했냐면 8인 둘레 길이에 둘레 길이를 갖고 있을 때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2분의 1 R제곱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그때 중심각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라는 문제입니다. 해볼까요? 자 생각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야. 우리는 위의 식이 있고 밑에 식이 있는데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위의 식은 딴 필요 없고 아무튼 R과 세타에 관련된 식이야. 밑에 식도 R과 세타에 관련된 식이야. 미지수가 두 개 있지. 미지수가 두 개 있는데 그냥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기는 쉽지 않잖아. 그래서 미지수를 좀 줄여주고 싶어. 오케이? R이 된 세타를 하나를 없애주고 싶어. 그래서 둘 중에 누구를 없애볼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R을 없애기는 쉽지 않아요. R을 없애려면 R로 묶어서 2 더하기 세타를 나눈 다음에 그 자리에 R 자리에 2 더하기 세타를 집어넣으시면 제곱도 해야 되니까 너무 더럽죠. 그래서 R을 없애지 말고 세타를 없앱시다. 그래서 우리는 2R을 오른쪽으로 넘겨. 그러면 이 식이 R 세타가 8-2R이다가 나오지. 2분의 1 R제곱 세타는 이렇게 분리 가능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R 세타 자리에 이 R 세타를 집어넣으시면 식이 이렇게 되면서 이 R 세타가 얘니까 8 빼기 2R이니까 자 식이 이렇게 되면서 세타가 없어졌지. 그럼 이제 우리는 R에 관한 식밖에 안 남았으니까 미지수 하나에 대한 2차 방정식인 거니까 풀어보시면 얘가 이렇게 되죠. 됐어요? 자 이제 이거에 뭘 구하라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야. 최대값 구해봅시다. 얘는 2차의 최대는 어떻게 구하죠? 꼭지점 구하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묶어. 여기 와서 완전 제곱 만들어. 그럼 얘가 됐나? 이렇게 해놓고 이제 생각하는 거야. 아하, 이 녀석의 최대값은 당연히 이 2차가 꼭지점일 때고요. 이 꼭지점일 때는 이제 얘가 지금 이품마사잖아. 어디인 거예요? R이 2일 때 그때 꼭지점 최대값은 4겠죠. 그래서 R이 2일 때 최대값을 가지고 그때 최대값은 4예요. 되니? 구하라고 하는 거는 그때 중심값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중심값 구하려면 R이 2니까 R이 2다는 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시면 R에다가 2 집어넣으시면 세타가 8 빼기 4 이렇게 돼서 4가 나옵니다. 아 2세타구나. 2세타가 4니까 세타가 2가 나오는 거지. 그럼 얘는 이 2는 뭐라고? 라디안이에요. 그래서 2라디안일 때가 최대구나. 심플하죠?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는 2라냐 될 때고 최대 넓이는 4겠다라고 풀면 마무리. 됐어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요. 우리 그 오늘 목표 진도는 다 나갔어요. 다 나갔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오답을 좀 한번 해볼까요? 아 맞다. 숙제 검사를 안 해봤네. 숙제 검사 한번 해보자 얘들. 숙제 검사 해보자. 아이 풀게 다 풀었어요?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거기까지였죠. 금요일에 와서 목요일인가 와서 그걸 좀 하시고요. 함수 파트 좀 해야 된다. 수요일에 수업, 화요일에 수업 끝나고 나서 좀 늦든지 해야겠구나. 그것도 괜찮겠다. 네? 화요일에 수업 끝나고 나서 좀 늦거나. 수업 끝나면 몇 시인데요? 화요일에 수업 끝나면 저거 말이야, 보통. 아, 그거 그런 걸 좀 해야겠네요. 함수는 모르는 거지. 함수는 영상 보고 오세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봤는데 딴 애들도 이 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처음 듣는 거야. 그래요? 네. 얘네들이 무슨 지식이 있어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다시 봐보기는 해볼게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처음 배우는 거였고 처음 하는 사람에게 맞춰서 설명을 한 거니까 네가 잘 들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함수 그 영상 다시 보시고요. 제가 영상 보시면 예제까지는 풀어주잖아. 그치? 풀어준 거 똑같이 따라 풀어봐. 아시겠죠? 언제까지요? 그거는 목요일까지. 또 목요일이니까 목요일까지 한번 해와보시고. 세이는 아까 봤죠? 저기 뒤에가 좀 안 돼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거는 언제 해올래? 여기까지. 금요일까지. 좋습니다. 준호는 얼마나 남았지? 오, 좀 돼 있다잉. 오, 뭐야? 거의 다 했는데? 오호. 이번에는 그냥 성실하게 하기로 했나요? 좋습니다. 뒤에 조금. 네, 뒤에 조금 빼고 다 했네요.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에 숙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또 안 되면 토요일에 또 나와가지고 하는지. 자, 저거 해보자. 질문해보세요.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민경이는 질문이 없으면 숙제라도 좀 하고 있으세요. 앞에 덜한 거 많잖아요. 놀지 말고 그거 하세요. 자, 질문이요? 혹시 9조에 응. 120번 99에 22번? 120 125번. 5번이요.
x 플러스 1. 자, x는 0, x는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죠 라는 문제입니다. 고은이는 앞에 프린트가 다 없으니까요. 이번 숙제라도 좀 하고 있으세요. 고은, 그 놀지 말고 이번 숙제 하세요. 그거 목 때리지 마시고 가만히 저저 짰나? 0과 3일 때를 볼 건데 보시면은 0에 여기 원점 지나고요. 요거는 2를 지나요. 3에다가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 이제 3인데 3 집어넣어 보시면 둘의 값이 얼마냐면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로그 2의 4잖아. 로그 2의 4는 2지. 요게 2고요. 요게 그래서 별로 안 그래 보이지만 같은 높이입니다. 요게 2고요. 위에다가 3 집어넣으면 요게 4야.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이거의 넓이는 일단 보시면 위에 거랑 밑에 거 비교해 보시면 밑에 거에다가 더하기 2를 한 게 위에 거잖아. 위로 두 칸 들어 올린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딱 2잖아, 그치? 두 칸 들어 올렸으니까 여기가 2 차이 나잖아. 당연히 여기도 2 차이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칸을 들어 올리면 이쪽 부분이 정확히 위에 거랑 일치합니다. 그니 인경 네. 하이 일치해요. 그래서 이거를 요쪽을 요렇게를 잘라가지고 요렇게를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평행사변형 되는 거야. 평행사변형 되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지. 그래서 밑변의 길이 여기 2, 높이는 여기 3. 그래서 이게 됐어요? 좋아요. 또 질문을 해보렴. 질문이요, 질문. 태희가 여기까지 풀었나? 로그 함수 쪽? 예. 아, 풀었군. 네, 질문해보세요. 게임 스타트. 준호는 더 없어요? 더 없고 태희는요? 없어요? 개별적으로 그럼 좀 보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좀 볼 테니까 숙제를 다 하신 분들은 오늘